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리TV 한노 대표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가능성이 있냐 없느냐는 여기서 저희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얘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이런 부분을 빼고 주가의 흐름만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초전도도 처음에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어요. 뭐 나중에는 이게 조금씩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테마주들, 세력주들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전에 보면 이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번 급등을 해요. 처음에 이제 개발됐다고 했죠.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됐다. 뭐 꿈의 기술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급등했다가 이게 이제 의구심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출렁해서 폭락을 하죠. 네. 그리고 또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쭉 빠지죠. 그러다가 기술 검증에 대한 내용도 이제 뭐 결과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또 한 차례 기대감도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파동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다. 동해도 마찬가지로 유전이 개발됐다. 뭐 삼성 시가총액의 4배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사람들은 이게 될지 안 될지 일단은 뭐 의구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액션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요게 이제 최초로 대장주를 했던 서남이라는 종목이에요. 대장주는 어떻습니까? 조정이 없어요. 자, 동해유전가스의 대장주가 지금 누굽니까? 한국가스공사죠. 조정이 없어요. 근데 다른 후발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후발주예요. 급등했다가 그냥 폭락을 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대장주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자, 그러면 동해가스 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브리핑을 했어요. 시총 5배다. 140억 배럴 정도다라고 얘기했고요. 4년 넘게 쓸 수 있는 석유, 그리고 30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 그리고 탐사 시추 성공 가능성은 근데 20%밖에 안 된다.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높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이제 가이아나 유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16% 정도, 뭐, 가능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도대체 어디서, 무슨 근거로 산출됐는지는 우리가 여기서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추를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죠. 그리고 야권 같은 경우에 성공률 20%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액트지오 계약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호주의 BHP 자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했던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뭐 상당히 엄청난 기업들이 철수를 했는데 작은 기업이 와서 한다.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석유가스의 주요 성분인 탄화수소가 미발견됐다. 이게 리스크다. 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출렁이면서 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미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추공 한 개가 지금 1,0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총 5개 정도 생각해서 5,0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강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6월 중에요. 시추 세부 계획에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6월 말에 시추 위추가 선정이 돼요. 7개의 유망 구조를 감안해서 재설계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2월 정도의 시추를 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자, 이제 시추 전까지 한번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시추하면서 온갖 의구심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을 하겠죠. 자, 그리고 12월 달에 시추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뭐 10월 달, 11월 경에 또 한 차례 주가가 급등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들이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 1차 시추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좋게 나온다고 한들 상업 생산은 10년이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주가의 테마주의 생명은 모두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시추에 달리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의구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냐 없냐 최종 결론은 시추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액티지오의 대표. 자, 동해가스전 유막수 놓지만 리스크도 있다. 아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예, 방법은 시추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추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주가는 그 부분까지 생명력이 살아있는데 올라갔다가 출렁출렁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테마주를 매매할 때 여러분들 한번 급등할 때 따라붙으면 바로 큰 손실로 겪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출렁일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의문도 좀 있죠. 뭐 역술인 천공에 대한 의문도 좀 있었고요. 예. 자, 그리고 의문들도 저기 있습니다. 뭐 현지 회계사가 취재해 보니까 액트지오죠. 절세위에서 값싼 공용 사무실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컨설팅 부티크라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처음 듣는 용어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SNS 홈페이지에 컨설팅 내용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정부의 해명과 좀 반대되는 그런 것도 좀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액티지오가 2차 탐사 자료 확보하고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네, 그리고 아브레우가 엑슨모빌 지질그룹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직책은 처음 들어본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의문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유망 구조 도출적이 되겠고요. 뭐 보게 되면 광구가 쭉 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울산, 포항 밑에 쪽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세에 대장은 동양철관이에요. 동양철관. 대장주니까 어떻습니까? 조정이 짧게 나오겠죠. 예. 한국가스공사 실질 수혜주예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이 굉장히 얕으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발주로 올라갔던 뭐 대동스틸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화성밸브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한번 출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이 출렁일 때, 또는 이제 우리 뭐 대성에너지 그 출렁일 때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올라갈 때 사는 것은 한번 출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결국 초전도 테마주와 유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세력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등시 추경은 금물이고 1차 파동 이후에 급격한 조정이 나올 때 그런 매매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이걸 뭐 매매를 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흐름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 오늘 영상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도매TV 한동훈 대표였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꼭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마이TV는 멤버십 방송이 있습니다. 월 54,000원이니까 여러분들 멤버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